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 후에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식곤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는데요. 사실 이 식후 졸음이 우리 몸에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을 알리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식후 졸음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밥 먹고 졸린 현상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 수치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빠르게 곤두박질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혈당이 좀 오른다거나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정상적인 혈당 변화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오르내리는 반면 혈당 스파이크는 그야말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우리 몸의 항상성을 크게 교란시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마치 자동차가 급가속과 급정거를 반복하며 엔진에 무리를 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나 디저트 등이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반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죠. 여기에 더해 과식하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소화 속도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당 변화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즉 한 끼를 건너뛰거나 너무 늦게 식사하는 습관도 다음 식사 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운동 부족은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근육의 활성도를 떨어뜨려 혈당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인슐린 민감성을 저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등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빈번하고 심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식후 졸음 외에도 혈당 스파이크의 다른 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식사 후에 너무 심하게 피곤하거나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도 채 23시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허기져서 간식을 찾게 되는 경험, 혹은 식후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손떨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들을 자주 겪어보셨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 즉 고혈당과 저혈당 상태를 오가며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안정적인 혈당 공급을 받지 못하고 에너지가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신체의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건강에 어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췌장에서는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거나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점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문을 계속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더욱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는 췌장의 과부하와 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결국 혈당 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최종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병뿐만이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입히고 염증 반응을 끊임없이 유발하여 혈관의 탄력을 저하시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여 말초 신경 손상, 즉 신경병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망막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져 심부전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의 식후 졸음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러한 현상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을 넘어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조 증상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 간격, 대략 46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를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은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관리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의 신진대사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식은 피하고 하루 필요 열량의 약 50에서 60%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 쌀밥,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설탕이 듬뿍 들어간 청량음료나 과자, 디저트 등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 흡수가 느린 통곡물이나 잡곡밥, 통밀빵, 그리고 콩류, 채소류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만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순서에도 신경을 써보세요. 이는 식사 시 혈당 반응을 조절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샐러드, 나물 등을 가장 먼저 섭취하여 위장 내에서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등과 건강한 지방을 먹은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단백질과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며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꾸준한 운동은 혈당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단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 등 활동량을 늘리는 작은 습관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식욕 관련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후 졸음이 너무 잦고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도 자주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혈당 검사와 인슐린 검사를 통해 식전, 식후 1시간, 2시간 단계별로 혈당과 인슐린 농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이용하여 일주일 동안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여 본인의 식습관과 혈당 반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팔뚝 등에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해 주므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혹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어떤 음식이 나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개인 맞춤형의 식단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넘어 나 자신의 몸에 최적화된 생활 습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필라이즈 사용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은 62.1%, 고구마는 59.9%, 떡볶이는 59.3%, 흰쌀밥은 50.8%의 확률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는 것을 넘어 섭취량, 다른 음식과의 조합, 그리고 개인의 신체 반응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도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다른 식품과 함께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식단을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식후에 쏟아지는 졸음은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보고 오늘 말씀드린 규칙적인 식사, 현명한 탄수화물 선택, 올바른 식사 순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등의 생활 습관 개선과 식단 관리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나아가 당뇨병 및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활기찬 일상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금 바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 만약 증상이 심각하거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